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을 나눌 것은 한국 사회와 정치권에서 기후위기 인식과 대응이 어떤지를 좀 먼저 평가를 해보는 순서입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1, 2회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로서는 매우 절박한 마음에 그리고 진지하게 지난 20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무능했거나 자기 임무를 방기했다는 점을 여러모로 질타를 했습니다. 그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한국 사회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태도가 어떻다고 보시는지 좀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처음에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순서를 바꿔서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정의당부터 한국 정치권과 사회에서 기후위기 인식과 대응은 어떠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당별로 2분 안에 말씀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기후위기가 실제로 존재하느냐라고 어느 정당에 물어보더라도 다 그렇다고 답합니다. 예, 다 환경 문제 심각하느냐 물어보면 다 심각하다고 그러죠. 근데 왜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말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 현재 정치권이 갖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주위에서 위기다고 얘기하고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그냥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한 지는 솔직한 얘기로 30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1990년대부터 환경은 이제 앞으로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문제는 위기 인식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밝히고 있느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기후위기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국회 기후변화 관련해서 여러 회의가 있을 때마다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실제로 기후위기 문제, 기후 비상선언에 대해서 특별 결의안을 가장 먼저 낸 정당은 어디냐? 정의당입니다. 원내 정당으로서 저희는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 결의안을 제출한 거죠. 이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원내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내부의 국회 내부에서 있는 것들이 말잔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현실적인 실질적인 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원내에 있는 정의당이 구체적으로 대안과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래당. 네.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빠져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 4월 3일이니까 제주에서 있었던 그런 슬픈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오늘처럼 이 중요한 기후위기 정책 토론회가 있는데 이런 자리는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빠진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유력한 정당들이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기후위기 말씀은 하시는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말뿐인 위기, 전혀 위기감이 없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 국민들이 그린피스에서 조사했을 때 유권자분들의 70% 이상이 벌써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기후위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응답할 정당이 현재 국회 정의당 예, 감사합니다.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하고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이런 걸 꼭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 과정에서 이제 입법부의 역할이 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첫 번째로 평가해 볼 것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좀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50년 탄소 제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내놓은 정책과 공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예산 마련과 관련된 방안들이 매우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눈치를 보는 것은 확인이 되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기에는 각 산업 부문과 결탁되어서 눈치를 보는 점도 있기 때문에 좀 갈팡질팡하고 있고 좀 가기를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친환경 자동차 의무 구매를 100%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정책을 별로 볼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책도 지난해 정부가 2021년까지 시행 추진 의지를 밝혔던 내용입니다. 저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이와 관련해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그냥 정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의사인가 하고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이 힘을 모아서 집권 여당을 잘 견인하면 보수 야당도 뒷공무니를 잘 쫓아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후 위기를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산화탄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화석연료, 그리고 내연기관, 그리고 가정용 원료의 사용이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은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들에 대한 대안적인 생활화 부분들, 환경에서 영향을 고려해야 되는데 단지 탄소세와 탄소세를 거래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조치하는 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너무 아니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산업과 그리고 시설들 그리고 기구와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대응에서 나타난 것은 뭐냐면 첫째는 마스크를 쓰는 것, 두 번째는 1m 이상 거리를 두는 것, 세 번째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다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대한민국이 더 안전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들은 과감하게 기존의 산업들에 얽매여 가지고 발목이 잡혀 가지고 그 탄소세 또는 그 돈의 거래 관점으로 이 기후 위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전기를 발생시키고 있는 시설들,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시설들과 그리고 자동차 중심으로의 내연 기관들의 대응 기술 그리고 가정용 연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기술들을 과감하게 정부가 투자하고 국민들이 수용하는 형태의 그런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색당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새 정책 협약식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책 질의서도 많이 답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농민, 주거, 빈곤, 사회적 경제, 먹거리 모든 전 영역의 정책 협약식과 간담회를 진행할 때 관련 대표진들, 실무진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회적 위험 요소는 기후 위기입니다. 이미 이 세계를 살아가는 동료 시민들은 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온 몸으로 그리고 자기 영역에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위기 비상행동에서도 환경 단체, 에너지 단체뿐 아니라 340여 개의 단체들이 모이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행정부와 입법부 어떻습니까? 이런 인식 그대로 공유하고 있습니까? 기존의 관료 체계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칸막이 행정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IMF 22년 전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얼굴이 정말 똑같습니다. 저는 IMF 키드이기도 한데요. 그때 문제를 해결했던 그 위기를 돌파했던 그런 정책들은 지금 유효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상상들이 필요하고 국회 안에서 기후국회를 만들어서 GDP가 아닌 다른 깨끗한 물, 그리고 맑은 대기, 그리고 기후 재난에 대비하는 도시계획, 산업 전반의 재편 이런 것들을 그린 뉴딜이라든지 다양한 기후국회의 구체적인 입법 활동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어깨 나란히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해가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국회의 얼굴을 바꾸는 그 일 또한 무엇보다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임을 통감하고 있는 2020년입니다. 감사합니다.